안녕하세요. 책꿈남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더운 것 같네요. 이런 날씨엔 내 마음을 두드리는 한 권의 책이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토록 멋진 50이라면입니다. 지은이는 이주희, 출판사는 청림출판입니다. 지은이는 삼성전기에서 홍보와 인사 업무를 시작하며 21년간 사회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일하며 살아오며 느낀 50년 인생의 노하우들을 글과 강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인 나이 50을 받아들이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스스로 질문에 묻고 답하면서 적나라한 나를 마주했다고도 해요. 그러면서 나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계속 나아갈 용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은이는 인생의 두 번째 가능성을 꿈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이 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작은 씨앗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책의 세계로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나를 저장하다. 얼굴은 몸과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목소리는 세상에서 나만이 낼 수 있는 소리이자 감정의 울림통이다. 그런 얼굴과 목소리를 얼마간 기록해 보기로 했다. 실제로 자화상을 그리며 나를 관찰하고 싶었지만 별다른 특징 없이 생긴 얼굴인데다 졸라맨 수준의 그림 솜씨인지라 디지털 기술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좋은 곳을 가도 기념할 만한 날에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찍어주느라 변변한 독사진 하나 없었는데 이참에 원 없이 나의 모습을 담아보겠다고 결심했다. 매주 월요일 아침 거실의 책상 앞에서 4개월간 셀카를 찍고 목소리를 녹음했다. 사진 찍기를 잊은 날은 차 안이나 거리에서 찍기도 했다. 20장에서 30장의 사진을 고속으로 돌려보니 몇 달 만에도 머리색은 염색이 빠져 하얘졌다가 다시 검어지고 배경에서는 제법 계절의 변화가 도드라졌다. 처음에는 내 사진을 보는 것 자체가 어쩐지 부끄러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표정은 자연스러워졌고 촬영 기술도 발전했다. 사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셀카를 찍을 만큼 용감하지 못한 편인데 다소 뻔뻔하게 여러 표정을 지어보니 얼굴 근육과 주름이 조금은 펴지는 것 같다. 목소리를 녹음해 봐야겠다고 생각한 건 오랜만에 방송에 나온 가수 김성호의 회상이란 노래를 듣고 나서다. 그는 반백의 신사가 되었으나 예전과 다르지 않은 목소리로 그 시절 내가 듣던 노래를 들려주었다. 목소리의 시간은 얼굴의 시간과는 다른가 보다. 한때 나 역시 목소리 좋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출산과 갱년기를 겪으며 이제는 소리가 거칠어지고 쇳소리도 난다. 발음도 정확하지 않다. 하고 싶은 말이 머리에만 머물고 한 번에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다. 우선 반페이지 분량의 책이나 신문의 글을 읽으며 녹음했다. 넉 달을 꾸준히 해오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발음도 또렷해졌다. 어떤 날은 라디오 DJ처럼, 어떤 날은 낭독자처럼 멋을 부려 읽으니 배에 힘이 들어가고 입에서 맴돌던 단어도 금방 중얼거리게 된다. 그럴 즈음 옛 직장 후배가 SNS에 영어 문장을 낭독하는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발견했다. 학습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일 것이다. 꾸준함이 계속되니 발음의 버터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후배여, 파이팅이다. 얼굴과 목소리의 변화는 시간이 가장 큰 변수는 아닌 것 같았다. 걱정거리가 많거나 화가 나거나 불안한 날의 얼굴과 목소리는 마음이 가볍고 즐거울 때와는 상당히 달랐다. 그날의 노동량, 피부 컨디션, 머리 모양, 편도선 상태도 영향이 있겠지만 마음가짐과 기분이 나의 외양과 태도를 결정하는 진짜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깨끗이 씻고 약간의 화장을 하고 밝은 표정을 짓고
따뜻한 물을 마시는 등의 노력이 실제 나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왕 시작한 김에 1년을 담아볼 생각이다. 1년에 한 번, 생일에는 증명사진을 찍으려 한다. 그리고 가장 좋은 사진을 골라 액자로 만들어 놓을 생각이다.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을 보듯 오가며 봐야겠다. 얼굴과 목소리야말로 타인과 마주할 때 가장 먼저 내놓는 나의 카드가 아닌가. 조명에 깎인다는 말처럼 사진 찍기를 거듭할수록 얼굴이 렌즈에 다듬어지는 것 같다. 초고속으로 진행되던 노화가 조금 멈춘 것도 같다. 시간이 아닌 관심의 기록, 노력의 기록이 될 것이라 믿어본다. 현재를 만드는 건 현재의 노력이다. 나를 안아주다. 얼마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나를 어루만지는 것이다. 두 팔을 엇갈려 감아 양 어깨를 쓰다듬고 손과 발, 무릎과 팔꿈치를 주무르듯 만져주고 얼굴도 누르듯 감싸진다. 마지막으로 관자놀이와 머리 곳곳을 손가락으로 누른다. 뇌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장기다. 1.3kg 밖에 되지 않지만 신체 에너지의 20%를 소모할 만큼 많은 일을 한다. 기상 후 마사지는 하루 종일 과로할 뇌에 간단한 자극을 주는 것이다. 사실 몸이 굳는 것 같고 손과 무릎이 아프고 얼굴 살이 내려앉는 것 같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스트레칭의 효과도 있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소중해지는 느낌이 든다. 가족들도 덜어 안아준다. 처음엔 겸연쩍여하며 서로 피했지만 지금은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서로에게 체온으로 전해진다. 매일매일 서로의 가슴에 서로를 기록하는 일이기도 하고. 자기 연민을 벗어라. 네, 뭐라고요? 섬유 형성 이상이라고 하는데 안면 마비 증상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진 않네요. 부비동염 수술하면서 제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한 건 아니고요. 2달째 코맹맹이 소리가 계속되었다.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은 밝은 얼굴로 복잡한 진단명을 꺼내놓는다. 가슴이 내려앉는다. 큰 병 없이 성인이 되었고 몸의 이상에 무감한 데다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수년 전 큰 수술을 한 이후에는 병원 가는 일도 무섭고 이상한 병명을 들으면 숨부터 막힌다. 크게 염려할 일이 아닌 줄 알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리다가 이내 우울해진다. 왜 자꾸 몸에 이상한 게 생기는 걸까?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일까? 불쌍하고 억울한 감정이 치밀어 오른다. 나이가 들면 아플 수도 있고 고칠 수 있는 병이라면 감사해야 하거늘 자꾸 자기 연민이 커진다. 동동거리며 살았다. 회사에서는 일을 만들어서 하는 편이었고 퇴근 후에는 낮 동안의 부재를 메우려고 늘 수고스러웠다. 높이 올라가고 싶은 욕망,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동시에 나를 가득 메웠다. 보고서 2~3개를 올려놓고 일하는 건 기본이고 자료를 검색하며 회의를 준비했고 전화를 하며 결제를 했다. 후배들과 면담하며 아이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고 집에서는 동화책을 읽어주다 말고 못다 쓴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퇴근길에는 늘 집 엘리베이터 1층에서부터 옷 갈아입을 준비를 했다. 친구들을 만날 생각은 꿈에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사는데 길들여져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요즘도 설거지하며 전화를 하고 요리하며 휴대폰으로 물건을 주문한다. 야, 너 듣고 있니? 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그렇게 들려? 라며 상대는 통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나를 바로 알아차린다. 2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하는 건 어느 것에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쉬이 고쳐지지 않는다. 아무리 선택이었다 해도 회사를 나오며 서열 경쟁에서 밀렸다는 패배감이 들었다. 회사 다닐 때만큼 바쁘게 살아야 뭔가 잘 사는 것 같은 부채의식에 시달렸다. 몸을 못 살게 굴어서 어디 한 군데가 고장나면 그자 잘 산 것 같은 이상한 계산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런 나를 공치사한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산 줄 알아?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내가 나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타인의 삶을 대가 없이 살아주고 있다는 식이다. 그래 알아, 대단해. 이런 소리를 들을 때까지 떼를 쓴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고 반듯하게 살았는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니 나라도, 너라도 나를 인정해 달라고 애원한다. 누가 억지로 개줄에 묶어둔 것처럼 억울한 표정이다. 순간순간 보람차고 재밌고 신났던 기억은 어딘가에 버려버린 모양이다. 무탈하게 살아온 인생임에도 극적 효과를 덧붙여 미워하거나 저평가된 서사는 정작 힘들게 살아온 이들의 것을 앞지른다. 나는 과거의 어떤 순간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 같다. 뜨겁게 의욕적으로 살았던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노력한 만큼 돌려받지 못했다는 계산에 그 시절의 땀방울에 생색을 내고 싶은 것이다. 아니, 이제 끝나버렸다라는 생각이 자꾸 나를 과거로 보내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사는 건 시즌 드라마지 멜로로 시작해서 스릴러, 호러 찍고 결국 코미디로 결론 나기도 하고 미스터리로 시작해서 노아르로 찍고 멜로로 막을 내리기도 하고 50 넘게 살았는데 사연 없고 서사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철원의 학 저수지를 걸으며 친구 피가 말했다. 한낮에 무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때였다. 금악산 아래 호수처럼 펼쳐진 저수지의 생태 탐방로를 앞사람의 그림자를 밟으며 줄지어 걸었다. 30여 년 동안 서로 살아온 세월을 꿰뚫고 있는 친구들은 감사할 것 없는 과거도 다행일 것 없는 현재도 감사와 다행한 마음을 품고 살자며 감사를 모르는 삶은 불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래, 세상에 고생하지 않는 중년이 어디 있겠는가. 모두가 힘겹게 풀숲을 헤치고 강을 건너온 것 아니겠는가. 자신 말고는 그 어려웠던 시간을 다 이해할 수 없을 테지만 나만큼을 운운하는 건 영원히 피해자로 남아 울고 있겠다는 심산이다.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시간에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나약하고 무기력한 선택일 뿐이다. 과거를 짊어진 채 부동 자세로 서 있으면 그 무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기 연민은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격이다. 자기 연민은 어쩌면 나르시시즘의 다른 면일지도 몰라. 자기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고 이런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퍼함으로써 자신의 특별함을 과시하는 거지. 친구 K가 말했다. 아니야, 간혹 자기 연민도 필요해. 정말로 힘들 때는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거든. 그럴 수 있어야 남도 이해할 수 있고. 친구 J가 말했다. 그 또한 맞다. 자기 연민이 타자에 대한 연민으로 전환될 때 역지사지 측은지심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겨울이 내려앉은 주말,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 국립정동극장에서 하는 연극 더 드레서를 보았다. 연극의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2년 영국. 셰익스피어 전문극단의 노배우 선생님과 16년 동안 선생님의 드레서로 함께해온 노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노먼과 단원들. 무대 감독은 갑자기 기억을 잃고 무대를 두려워하게 된 노배우 선생님을 설득해 어렵사리 연극을 마친다. 인생의 위기, 욕망, 희로애락, 삶의 자세, 태도 등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사가 가득했다. 누구의 대사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무대 위에서나 밖에서나 자기 연민은 좋지 않아 라는 말이나 사람이 작을수록 슬픔은 커지는 법이지 같은 대사는 연극이 끝나고도 마음에 계속 남았다. 배우 송송환 씨가 분한 선생님은 소리쳤다. 난 이제껏 몰아쳐져 왔어. 난 그렇게 살아왔어. 사모님 역의 배우가 맞받았다. 아니요, 아무도 당신을 몰아치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냥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온 거죠. 맞다. 모두가 누구에 의해서 몰아쳐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각자의 삶을 살 뿐이다. 그러한 결정에 연민의 감정을 내세워 숨을 이유는 없다.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라고 외치는 선생님 역의 송송한 배우는
실명의 위기에서 휴대폰이나 기계가 읽어주는 대사를 들으며 연극을 준비했다고 한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되자 딱 한 번 아무도 모르게 혼자 늦은 밤에 시원스럽게 울고 그걸로 끝이었다는 어느 인터뷰의 글을 읽었다. 큰 스스로 시야의 일부를 잃었고 그것을 불쑥불쑥 자기 연민으로 꺼내놓는 나와 달리 현실의 송승환 씨는 몰아쳐졌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지금을 자기 연민으로 호비하고 있지도 않는 것 같았다. 그저 먼 길에 있을 보물을 찾아 뚜벅뚜벅 걷고 있는 것 같다. 니체가 그러지 않았는가? 어제의 비 때문에 오늘 젖어 있지 말고 내일의 비 때문에 오늘부터 우산을 펴지 말라고. 시는 삶의 보물을 골고루 숨겨놓았다고. 목표 달성. 얼마 전부터 기미 탈출에 나섰다. 활짝 피어난 기미를 발견했을 때만 해도 몹시 우울했는데 화장품을 꼼꼼히 바르고 약간의 마사지를 하니 날이 갈수록 조금씩 나아진다. 하루 1만 보 걷기로 체중 조절에도 도전한다. 현재 목표 달성에 열심인 사람은 과거의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자기 연민은 우울함이나 무기력과 사촌지간, 얼굴과 신체를 가꾸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마음의 소란과는 조금 멀어지는 것 같다. 나를 위한 긍정적인 목표를 세워보자. 오감을 즐겁게. 정신없이 미술관을 돌아다닐 무렵 하루는 꽃다발을 사들고 돌아왔다. 꽃 이름도 모르면서 마음에 드는 녀석들을 이것저것 골랐다. 딱히 예쁜 화병도 없어 큰 도자기에 아무렇게나 꽂아두었지만 잠시 그들과 함께 있으니 내가 귀한 느낌이 들었다. 얼마 전에는 이웃으로부터 꽃 선물을 받았다. 새로 산 식당을 자랑했더니 저녁에 꽃다발이 문 앞에 도착해 있었다. 그 꽃은 시들어 머리가 다 떨어질 때까지 우리 집에서 함께했다. 최근엔 음원을 사고 오디오북을 구매하고 성능 좋은 무선 이어폰도 샀다. 향초도 구매해 워머에 두고 늘 틀어놓는다. 예쁜 꽃, 좋은 향, 기분 좋은 노래는 오감을 즐겁게 하고 이런 작은 물건들은 속삭인다. 너는 누구보다 수고했고 귀한 사람이라고. 저자는 인생 50에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를 여러 달 기록하면서 자신과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이 책은 자기 연민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진정한 자기 애정을 가질 때 남은 인생을 희망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적이 된다는 글귀도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자신감을 늘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하루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